조직을 제거하고 봉합을 합니다. 그 잇몸 아래쪽까지 깊숙이 지금 염증이 지금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염증 조직을 다 제거를 하는 단계입니다. 잇몸 속에 있는 염증을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를 해내고 이제 잇몸을 다시 봉합을 하는 과정입니다. 이제 일주일 후에 저희가 다시 오셔갖고 그 제가 봉합해놓은 봉합살을 다시 이제 풀러드려요. 그 일주일 정도 후면은 봉합살 풀르고 이제 한 달 정도 계시면은 이제 대략 이제 잇몸이 아물기 시작하죠, 거의. 잇몸 질환이 양치료해서도 이제 안 되게 깊어진 경우에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? 그렇죠. 이 수술하신 분이 15년 정도 질환을 앓으시다가 잇몸 수술을 받으신 경우라고 하는데요. 네. 선생님, 이렇게 좀 오랫동안 질환을 앓으신 분들만 잇몸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? 네, 지금 그 보신 내용이 예. 일반적인 치주과에서의 예. 그 많이 하는 치주 치료입니다. 이거 이외에도 치주과에서 하는 치료가 좀 있어요. 지금 보시면은 예. 지금 이 경우는 간질약을 드셔서 잇몸이 상당히 부은 그런 상태인데 아우. 이것뿐 아니라 면역 억제제라든가 예. 또는 고혈압약 같은 거 드시는 분 중에서 일부가 네. 이렇게 잇몸의 그 증식을 볼 수 있습니다. 가끔 예. 이 경우도 수술을 치은 절제 수술을 해서 치은을 절제. 치은 절제 수술을 해서 심미적으로 좋게 할 수 있는 거죠. 예. 수술 전이고 수술 후의 사진입니다. 상당히 심미적으로 이렇게 달라져요? 예, 좋게 되겠죠. 몰라보게 이거 이외에 예. 또 우리가 그 지금 이것도 뭡니까? 이거는 그 만성 치주염의 대표적인 예인데 우이가 이게 만성 치주염인데 보통 눈으로 보기에는 아까 치은염보다도 훨씬 덜한 것 같죠. 근데 그런 아래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사진이나 이제 우리 특수 방법으로 예. 치주염 진단을 해서 예. 이렇게 판막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이를 지지하고 있는 치조골이 많이 흡수가 되어 있죠. 이걸 열어봤을 때 예, 그렇죠. 이제 예. 우리가 사진이나 엑스레이나 이런 걸로 이제 이걸 진단해서 알아내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특수한 그 재료를 써서 치주 수술을 하면은 위에 지금 하얗게 된 게 지금 뭔가요? 이건 이제 차단막이라고 네. 고텍스 멤브레인을 만드는 그 치과의 특수한 재료입니다. 이 재료를 써서 만들면은 치조골이 재생이 되게 되죠. 그래서 재생도 되는군요. 예, 이 경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아까보다 상당히 뼈가 많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를 볼 수 있죠. 이런 그 치료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그 보신 것 같이 수평 칫솔질을 하면은 이 치아에 이렇게 마모가 됩니다. 이렇게 마모가 되고 충치같이 이렇게 된 부위를 우선 그 레진 같은 걸 막아주고 이건 이제 나서 이분은 옆으로 양치를 해서 생긴 거예요? 칫솔질을 아니 해서 근데 그래요. 저는요 정말 치아에는 저 암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치주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그렇다면 아까 그 방금 본 사람들처럼 잇몸에 염증이 있는 분들이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? 암하고 그 치주염증은 다른 겁니다. 예, 암은 그 치주암. 특수한 기전인데 일단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요 경우는 이제 요거를 잇몸 그 이식을 하면은 네.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그 잇몸으로 이식으로 이제 될 수 있습니다. 그 치주암 경우는요. 네. 구강내 치주암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.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그 백혈병 같은 것이 구강내에 나타나는 경우예요. 네. 구강내 아주 우리가 특이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출혈이라든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치은 종창이나 비대를 나타내고 상당히 출혈 소인이 많은 그런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는 보통 임신 시에 그 치은 비대를 볼 수 있어요. 이걸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암 비슷하다 해서 임신성 암이라고 그랬어요, 이거를. 근데 이제 이거는 스케링이나 간단한 치주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그 정상 조직으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새는 옛날에 부르던 암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면 그냥 보통의 염증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치료가 가능합니다. 단 지금 이거 같이 카포시 6종이라고 구강내에 이제 심한 암이 이제 이런 암이 있는데, 생길 수 있군요. 이거는 이제 그 궤양이라든가 뭐 악취라든가 하나의 모양이 특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죠. 그러나 이렇게 심하게 발견되기 전까지 우리가 치주 조직을 정기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이런 암 발생에도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하거나 알아내야 되겠죠.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끔찍하죠? 아니 또 너무 지금 보다 보니까 신경이 쓰여가지고요. 그러게. 근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양치를 잘 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잇몸 질환이 예방이 되고 그렇죠. 있는 것도 없어질 수 있는데 오래될 경우에는 지금 보신 이런
수술을 심각한 해야 수준까지 되고. 가게 된다. 예. 예. 그런데 이 잇몸 질환이 네. 다른 병이 있기 때문에 오는 아까 뭐 당뇨병 얘기도 하셨는데요. 예. 그런 임신 사례들이 얘기도 하셨고. 예. 화면을 보겠습니다. 당뇨병으로 잇몸 질환 온다고? 앓게 된 거는 한 10여 년 전부터 앓고 있었고요.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당뇨 치료는 꾸준히 받고 계셨는데 몇 달 전에 일을 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. 그런데 그 뒤로 계속 그 음식 씹기도 불편해 하시고 이제 음식 씹을 때 이가 닿으면은 아프다 그러시고 잇몸도 보기에 좋지 않고 그래서 병원에 왔더니 잇몸이 많이 안 좋아졌고 그리고 또 이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그러네요. 천천히. 아이고 흔들려요. 지금 그 치주 질환하고 그 전신적인 질환하고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그 이제 당뇨병이라든지 예. 혹은 그 심장 혈액계통의 어떤 질환들, 예. 만성 질환들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. 그 지금 보는 저 환자분은 네. 당뇨를 한 10년 정도 앓은 분입니다. 그리고 한 6개월 전에 그 연세가 높고 잘 걷질 못하시고 여러 가지 당뇨 환자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합병증이 많이 생기죠. 합병증이 많기 예. 때문에 예. 이래 넘어지셨는데 그 앞쪽에 이제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. 예. 예, 그래서 그 당뇨는 뭐 우선 치료를 해도 잘 낫질 않고 예. 또 염증이 있어도 염증이 대단히 빨리 진행을 합니다. 예. 그리고 또 그 밑에 뼈도 골파괴상이 치아를 지지하는 그 뼈가 빨리 녹아내려가는 그런 특징적인 소견들이 있어요. 예.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이 치주 질환, 잇몸 질환 앓기 쉽다고 하지만 이게 노력을 해서 예. 당뇨병을 갖고 있지만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나요? 당연합니다. 예. 그래서 우선 그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은 물론 내과 선생님하고 잘 진찰을 하고 질환 치료를 받으면서 그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. 예. 그다음에 그 유산소 운동 같은 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전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그다음에 적절한 그 전문적인 그 치주 치료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. 근데요,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요. 임산부들, 예. 임산부들은 왜 감기약도 조심스러워서 잘 못 먹고 이런 거 맞아요. 많잖아요. 근데 예. 임산부들이 꼭 잇몸 치료를 받아야 한다,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.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. 그것은 왜냐하면은 벌써 그 치주병이 있는 그 산모가 그 프리텀 로벌스 웨이 베이비 그러니까 미숙아를 낳을 그 가능성이 잇몸이 건강한 그 산모가 미숙아를 낳을 가능성의 7배 반이 된다는 그런 보고가 아니 산모의 잇몸 질환이 미숙아를 앓는 그럼요. 일로 예, 그런 보고가 된 것이 벌써 거의 한 15년 전의 일입니다. 예. 그리고 우리나라 그 건강한 아기를 낳고 또 산모가 건강하다는 것은 그 예. 국가 건강의 그 기본이 되는 거 당연하죠.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또 미리 치주병을 없도록 해서 임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미 아기를 가진 경우라면은 네네. 그 임신 기간 중에서도 비교적 안정된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. 치료를 외과적인 간단한 치료를 포함해서 임신 초기라든가 그럼요. 뭐 그럴 때. 적절한 그 기간이 예,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기간에 상당히 그 염증을 줄여주고 또 염증을 진행 속도를 늦추는 그런 치료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혹 선생님 마취 주사 같은 걸 꼭 해야 될 텐데 치료할 때 그런 거 안전합니까? 임산부에게? 국소마취제의 안정성은 예. 그건 아주 특이한 체질의 아주 소수만을 제외하고는 예. 아주 안정된 것이 그는 아주 입증돼 있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. 그럼요.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실 일이 아닙니다. 예. 그러니까 임산부가 잇몸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게 정말 사실이네요. 꼭 오히려 치료를 늦춰가지고 진짜. 그 몸은 자꾸 무거워지는데 네. 잇몸병은 점점 심해지고 예. 그래서 나중에 아주 곤욕을 치르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어요. 요 얘기도 세댁들 우리 주부들도 혹시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네. 왜 웃으실까? 반드시 잇몸 질환이 산모에게 중요하군요. 아니 근데 저는 한 가지 그 임신했을 때는 말이죠. 너무 졸려요.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양치하러 갈 힘도 없는데 그럴 때는 혹시 구강청결제라든가 이런 걸로 대용해도 될까요? 구강청결제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예. 그것이 아주 제한적인 그런 효과. 예. 그다음에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.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청결하게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. 보통 기계적인 제거가 이제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. 만약에
내가 효과적으로 치솔질을 잘 못하겠다 하면은 네. 병원을 찾으십시오. 그러면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 치과 위생사도 있고 또 그 부분에 치주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들과 기술들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데요, 제가요, 조금 잠깐 말씀드릴게요. 제가 이게 왜 과일 같은 거를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먹으면 잇몸에 건강하다 그래서 제가 인상을 쓰고 얘기했어요. 이게 와작 이렇게 먹거든요. 근데 그게 안 좋다면서요. 그것이 이제 아주 젊을 때, 10대, 20대, 뭐 이럴 때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. 내가 이 정도로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거를 과시할 수도 있고. 근데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야만적인 것은 줄이고. 뭐 문화적인 거를. 저는 진짜. 문화적인 걸 많이 예. 늘리십시오. 아니, 정말 조심해야겠어요. 조각조각해서 그냥 이렇게 아주 품위 있게 그래 드시기 바랍니다. 너무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은 것 같아요. 일을 너무 속상하면 안 된다는 거 맞습니다. 예.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어떤 서포팅 페리돈툼이라고 해서 치아를 지지하는 조직들이 조금씩 약해지거든요. 아, 예. 근데 임신하면 정말 양치도 귀찮아지는군요. 그럼요. 안 해봤으면 모르죠. 예, 오늘 끝으로 이 건강한 잇몸을 위해서 저희가 치과 가는 거 조금 급할 때요. 집에서 좀 지킬 수 있는 방법들 조금 일러주세요. 보통 그래서 식후에 과일이나 그 야채 같은 배나 사과 같은 거. 예. 좀 후식으로 드시는 거 생활하시는 것도 괜찮겠고요. 그래서 예. 이제 섬유소가 자정작용을 하니까 치태 그래요? 제거에 조금 도움이 되겠고 예. 또 정확한 칫솔질 이외에 예. 그래도 100% 되지가 않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가글이나 또는 치실 치실. 또 치간 칫솔이라고 있어요. 예. 이런 거 보조 제품들을 좀 사용함으로써 네. 구강청별에 각별히 신경 쓰시면은 예. 뭐 좋은 건강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예. 네. 이 선생님. 예, 그 중요한 것은 막 김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드렸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추가를 하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우리나라 성인 모두가 그 자기의 잇몸 상태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네. 그것을 알고 계시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. 예. 그래서 내가 잇몸 파괴가 어느 정도 있는지, 치주병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, 예. 잇몸 질환의 상태가 그 가역적인지 혹은 조금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예. 스케일링을 내가 3개월에 한 번 해도 되는 것인지 예, 혹은 예. 1년에 한 번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전부 자기 개인적인 잇몸 상태에 달려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을 그 가까운 그 전문 선생님을 찾으셔가지고 예. 내 잇몸의 상태가 어느 정도에 있는가 하는 거를 아시고 관리를 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제가 뭐 1년에 스케일링을 2번 하면 뭐합니까? 칫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양치 습관이 지금 제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고요. 맞아요. 예. 아마 많은 분들이 양치 습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다시 하셨을 텐데 네. 이걸 이렇게 돌려서 싹 해서 치태 세균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잇몸 질환을 튼튼하게 하고 그럼요. 임산부들은 빨리 치료를 분명히 하고 해야 되고. 예, 무심코 이 바쁘다고 양치질 할 것이 아니면 잇몸을 지켜야 되겠습니다. 아무리 바빠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.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. 내일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일을 가지고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수고하셨습니다.